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김포는 버린 도시입니까? 강남 연결이 불발된 GTX-T 잠정 개폐안이 나온 이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문구입니다. 김포 부천 연결로 그친 이 GTX-T 노선을 두고 인천 김포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요. 강남 연결 없는 광역급행철도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GTX-T 확장의 여지는 없는지 시간 짚어보도록 하죠. 함께할 두 분, 이도형 청운대 교수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X-T 잠정 개폐안이 나온 이후에 김포도 또 인천도 시끌시끌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노선 확장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다수 오르고요. 또 주민대책위까지 결성해서 국토부에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네, 맞습니다. 인천 검단 그리고 경기 김포시 주민들이 범시민 대책위원회 구성하고 이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단 인천 검단 신도시와 김포 한강 신도시 주민들은 오늘 30일이죠.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그리고 강남 직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범대위는 발족에 앞서 28일에는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 후에 오후에는 국토부 앞에서 5개 집회를 실시하면서 김포 부천으로 전락한 GTX-T 노선을 서울 강남까지 연계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 GTX-T가 서울 강남이 빠지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 12월 30일이 4,260억 원과 비교하면 20.4%로 증가한 수준이긴 하지만 이 부동산 업계는 GTX-T 노선 축소로 인해서 김포 아파트 매물은 쏟아질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김포 아파트값 상승세를 견인한 풍무동 풍무 센트럴 푸드조의 일부 매물의 효과는 1,000만 원 안팎 하락을 했거든요. 이 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해 11월 8호 2천만 원에 신고됐고요. 현재까지 8억 원 이하에서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특히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은 국토위 발표 이후에 김포시 선출직 공직자들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 김포 시민이 마음을 모아주신 것에 비하면 기대에 부족했다. 그리고 건의했던 노선 전체를 단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노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김포시 선출직 공직자들이라 하면 이 김주영 의원 그리고 박상혁 의원 그리고 정영현 시장을 말합니다. 또 이들은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노선 중 서울 강남 지역으로 가는 서울 남부 횡단 노선은 이 노선 중복과 막대한 국가 예산 부담 때문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리고 건의했던 노선 전체를 단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쨌든 활용도를 높이겠다 밝혔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하죠. 그래서 이 박상혁 국토위 소속이죠. 그러니까 김포 주민들은 이 국토위 소속 그리고 재정위 소속 국회의원이 2명이나 있는데 이것을 반영시키지 못한 것은 결국에 능력 부족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박상희 의원은 27일이죠. 그러니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하나인 이 김부선이 그러니까 GTX-D 노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김포공항에 한번 같이 가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 의원은 이 김포 인가 중가스가 아니라 전국 1위대인 백화점도 없는 교통편도 없는 이 두량짜리 꼬마 전철철이 김포에만 있는데 이에 비해 출퇴근 시간이 정말 혼잡률이 285%에 달한다고 하면서 이 윤성원 차관한테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김부선이다라는 비아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국토부가 애초에 기대에 못 미치는 단축안을 낸 이유 예산 때문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GTX-D 사업이 서울에 빠진 이유는 결국 사업 타당성 때문인데요. 이 김포는 그러니까 경기도 아니죠. 김포, 부천 그리고 서울, 강남 하나를 잇는 노선을 그리고 인천시는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인천국제공항 방면과 그리고 김포시 방면으로 갈라지는 Y자 노선을 건의했습니다. 이 인천시가 바라던 Y자 노선은 사업비가 10조 원 정도 예산이 됐고요. 네. 하지만 이 김포 부천 GTX-D 노선은 4분의 1 수준인 2조 1천억만 투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는 국가 전체 철도망을 짜는 데 있어서 과도한 사업비는 지방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그리고 공항 철도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강남까지 D 노선이 이어질 경우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7호선, 9호선이 수요를 상당히 뺏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도 좀 살펴보죠. 국토부가 이 배경으로 지적한 부분, 강남까지 연결이 될 경우에 기존 2호선, 7호선, 9호선의 수요를 앗아간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앞서 정 기자님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사업비 재정 부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GTX D1호선이 소위 김부선으로 전락한 가장 큰 이유는 사업비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전락됐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국토부가 7호선과 9호선과의 중복 문제를 지금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즉 김포 부천선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세운 논리가 기존에 있는 지하철 노선들 7호선, 9호선, 2호선의 승객을 이제 빼앗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 말이 뭐 전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당초 계획대로 Y자형이라든지 김포에서 출발한 단일 노선이라는 GTX D노선이 만약 개통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겠어요? 당연히 GTX D를 이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김포 한강 신도시라든지 검단 신도시 그리고 뭐 계양구, 부천시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뭐 7호선 내지는 9호선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GTX D 노선을 타고 서울 강남권으로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일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 때문에 GTX D 노선을 김부선으로 축소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예산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침소봉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즉 예산 부족 문제를 노선 중복 탓으로 돌리는 것은 뭐 국토부의 명분 만들기, 아전 인수격 주장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크게 뭐 고려된 부분이 재정 문제일 텐데 인천과 김포에서도 애초에 경제적으로 타당한가라는 그 BC값 조사를 한 이후에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국토부는 이 김포 부천만 BC값이 1이 넘었다고 말했는데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겁니까? 그렇죠. 김포와 부천 모두 BC값이 1 이상 넘는 걸로 경제성이 있는 걸로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그 BC값이라는 게 조사 방식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상평가법이라든지 조건부, 가치 추정법 등 편익에 있어서 주관적 평가가 어느 정도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비용을 계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정 비용을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BC값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산정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이를 좀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의뢰 기관마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이 고무줄처럼 BC값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국회에서 비판을 받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국토부에서 그리고 교통연구원에서 얘기한 BC값에 대해서 상정 방식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마도 비용 편익 분석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고려가 많이 좀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배점을 높이고 있는데요. 뭐 교통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배점을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수도권, 특히 광역교통망에 있어서는 BC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지방에 있는 광역교통망에 있어서 배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BC값이 높아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포, 부천만 BC값이 1을 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국토부는 예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일단 서울과 연결이 안 되는 광역 급행철도는 의미가 없다. 이 부천까지만 가는 노선은 괜히 헛돈 쓰는 것 아니니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서북부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그 애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저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대광위가 발표한 서부권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광역 급행철도라는 개념 자체가 광역, 그러니까는 2개 이상의 시도가 합치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김부선 같은 경우는 김포와 부천, 기초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문제가 됩니다. 일종의 서울에 있는 구와 구의 연결 간의 문제로 발생할 정도로 이게 명실상부한 과연 광역 급행철도라고 광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또 급행철도라는 거는요. 수도권 외곽에서 수도권 서울 도심으로 시속 100km 이상 빠르게 운행을 해서 출퇴근 시간에 이걸 신속하게 줄이는 걸 위해서 만든 교통체계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김포에서 부천까지, 특히 부천에서 부천 종합 운동장역에서 환승을 해서 7호선을 타가지고 이용을 해라. 이거는 뭐 급행철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어떻게 보면은 뭐 7호선 김포 연장선이라고 좀 빠른 급행 기능이 있는 이 정도로 폄하할 수도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광역철도도 광역 급행철도도 아니고 도시철도도 아닌 뭐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철도망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대전까지는 KTX를 타고 가고 대전에서는 무궁화를 타고 갔어요.
이게 지금 KTX를 타고 간 건지 무궁화호를 타고 간 건지 좀 헷갈릴 수 있는 일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실제로 부천에서 강남에 가기 위해서는 7호선을 타고 쭉 가거나 아니면은 대림역에서 2호선을 환승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GTX D노선, 김부선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부천까지 15분 정도 걸린다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5분 동안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다시 7호선을 타고 강남에 1시간 정도 걸리게끔 해서 들어간다? 사실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광역 급행철도라는 이름이 참 무색하다라는 설명이신데 정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동영 교수님 말씀이 맞고요. 어쨌든 부천, 김포에 있는 시민들은 서울에 가기 위해서 부천은 괜히 왜 들리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 부분을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를 아우르기 위해서 이런 안을 묘수를 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거는 약간의 조금 폐악의 수를 두른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말을 할 수 있고, 일단은 김포 주민들은 일단 김포에서 그리고 부천까지 가서 서울까지 직행 노선을 원했던 거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이거 어쨌든 서울 강남이 빠져버린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연 GTX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과연 이 철도망을 이 시와 시를 연결하는 GTX 서울이 빠진 것은 결국 의미가 없는 것이고, 과연 이 예산을 과연 2조 1,000억이라는 걸 쓰면서까지 이걸 굳이 해야 되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주민 반발이 크다 보니까 향후 노선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청회 이후에 최종안이 나오더라도 향후에 수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일단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철도망 구축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 계획을 담은 중장기 법정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철도 계획 초안이 사실상 발표되는 것에서 뼈대를 어느 정도 만들어낸다는 그런 쪽의 얘기인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의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 국토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국토계획평가 그리고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확정 고시할 예정인데요. 이 원칙적으로 4차 철도망이라 반영돼야 사업 추진에 근거가 생기고, 그 지역 주민 비롯해 지자체에서 4차 철도망 반영에 이렇게 목을 매는 이유도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되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망 계획에 반영됐다고 해서 반드시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전 타당성 검토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업성이 나쁘다고 결론이 나면 망 계획 반영 사업도 추진지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GTX D 노선도 강남권 직결 요구한 주민들의 바람과 달리 이 경제성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만개에 반영되고도 사업이 좌절될 수 있거든요. 이 10수년이 지나도록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 게다가 10조 원이면 다른 지방 사업에 10개 정도 추진할 수 있는 한정된 재원을 수조권에만 투입하는 것도 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좀 거의 맞지 않고 그냥 2조 1,000억 원 정도가 또 적당하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노선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앞서 지적한 부분이 경제성과 타 노선과의 중복 이런 부분들 살펴봐야 할 텐데 연장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글쎄요. 일단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수도권 서부권의 그 교통 환경, 특히 열악한 출퇴근 출근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통 환경을 생각하면은 당초 알려진 대로 GTX D 노선을 강남, 하남까지 연장돼야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김부선, 김포 부천선이라는 용두사미로 끝날 거였었으면 애초에 대광에서 서부권에 있는 교통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할 일이 얘기할 게 아니었었던 겁니다. 네네.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김포에 있는 집값만 올려놓고 기대감만 잔뜩 상승시켜놓고 와서 이제야 거기밖에 구간이 짧은 구간에 GTX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은 이런 검단 그리고 김포 그리고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과 다르게 GTX D 노선의 연장 가능성은 쉽지 않다라고 현재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높은 사업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Y자 노선이든 단일 노선이든 10조 원, 6조 원 가량이 넘게 되고요. 2조 1,000억 원에 적게는 5분의 1, 많게는 3분의 1가량 정도 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전체 신규 사업비가 29조 원입니다. 그중에 10조 원이면은 3분의 1을
GTX D 노선에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에 대한 부담, 이 조달하기가 상당히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비용을 줄이지 못하면 편익을 늘리는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익 역시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노선이 많다는 이유로 국토부와 또 한국교통연구원이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민자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뭐 어쨌건 확정 고시가 6월달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은 있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시민들의 반발 그리고 정치권의 노력으로 뭐 정치적 결단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변수가 있다면은 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뭐 하나의 뭐 일말의 기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여의도 직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김포 주민들은 강남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도림까지라도 연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 이 여의도 직결 가능성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결이 직결이 안 되니까 결국 이 방안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김포에서 부처까지 반영됐지만 이 GTX B 노선을 공유할 가능성이 열려는 있습니다. 일단 GTX B 노선의 남은 선로 용량을 활용할 경우 이 김포에서 서울 여의도 그리고 용산 그리고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인데요. 이 국토부가 GTX D 노선을 GTX B 노선 정차역인 부천 종합운동장역으로 설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GTX B 노선의 남는 선로 용량을 활용해서 D 노선이 운행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런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네. 이 GTX 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총 80.8km의 노선입니다. 이 송도 용산까지 지하 40m의 대신도 노선을 신설하고 이 GTX B 노선이 단독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D 노선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 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그 판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차라리 한강 신도시 130여 평을 더 개발을 하자. 더 개발해서 경제성을 올려서 이 GTX D 노선에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다시 마련을 해서 GTX D 노선에 강남을 연결하자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이도영 교수가 B 노선의 지선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선 B 노선과의 그 공유 가능성도 나오고 있던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언론 기사를 하도 어이가 없어서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비노선과의 공유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비노선에 대한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민자 적격성 조사 역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김포, 부천 지선, 부천 노선이 소위 김부선이 신설되게 되면 환승역으로 기능을 하게 되고요. 유동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노선의 사업성이 일정 부분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GTX 비노선이 민자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GTX 비노선을 이제 공유하겠다 이 문제는 김포, 부천 노선을 포함해서 또다시 사업성 검토를 해야 되는 절차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섣불리 지금 상황에서 단정짓기는 어렵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선로를 공유하면서 직결하는 것은 현재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가능성은 뭐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잠정계획안을 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비판을 했는데 그렇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이 GTX D 확장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이재명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열린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비대면 간담회에서 이 유튜브로 진행한 이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GTX D 노선에 대한 불만의 반응이 계속자 입을 결국 열었는데요. 이 지사는 김포에서 부천으로 서울 강남으로 지나서 하남으로 더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소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부천까지만 연결하고 한다고 말했다. 결국 사실 이렇게 되면 D가 아니고 GTX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결국에는 아까 말한 대로 지선 하나 만드는 건데 GTX의 어떤 가지 하나 만드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해당 시군구 입장도 중요하고 서울시 입장도 중요해서 이 건설비는 지방 정부도 사실은 30에서 40% 정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 부담이 크니까 여기까지라고 했지만 본인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대로 GTX D 노선을 서울에서 서울 강남까지 그리고 하남까지 연결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현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GTX D 노선과 B 노선 연결하던 경제 타당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쪽짜리 GTX D 노선에 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